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일제약입니다. 일단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굉장히 중소형주,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내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베트남 공장의 완공입니다. 사실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베트남에다가 CDMO 공장을, 그러니까 위탁 생산 공장을 1,0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시가총액 1,000억이 베트남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투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그 물가가 저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삼일제약이라는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캐파를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삼일제약과 대략 20년간 협업을 꾸준히 해왔던 미국의 엘러간, 그리고 15년간 꾸준한 협업을 해왔던 그런 프랑스의 떼어와 이미 협력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베트남이던가 대한민국에서 허가가 날 경우에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미 연간으로 보셔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도 40억 정도 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2025년으로 갈수록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 사실 미국이라던가 유럽 시장에도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엘러간, 프랑스의 떼아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시장에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한 2천억 원 이상, 2천에서 2,500억 원 정도의 그런 저만제, 그러니까 CDM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 곳이고, 추후에 끝까지, 그러니까 삼일제약에 투자해 놓은 땅 부지에 전부 다 공장을 세울 경우에는 연간 대략 6천억 원까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와의 그런 협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천억 원 정도까지, 최소한 매출이 2천억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2천억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베트남에서만 2천억 원에 투자되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기존의 매출에서 2천억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매력도는 충분하죠. 특히 이제 저만제, 그러니까 저만액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도 상당히 용이해요. 물론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뭐 마취제라던가 아니면 브루펜이 유명하죠. 아니면 굉장히 좀 다양한 뭐 골다공증 약, 뭐 관절염 약, 간경변 환자 약, 위장치료제, 소염진통제, 굉장히 많은 약품들,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삼일제약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바로 저만액 쪽, 그러니까 안과 질환 관련 쪽인데,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협력,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이던가 혹은 소외감이 좀 벗겨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 눈물, 지금까지도 흔히 알려져 있는 하이루론산 나트륨의 그런 원료인 인공 눈물이 보험급여가 제외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만약 보험급여가 제외된다면 가격이 보통 3배에서 4배가 뜹니다. 따라서 이제 인공 눈물, 하이루론산 나트륨산의 인공 눈물은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3배에서 4배 올라가는데 사줄 사람이 없겠죠. 대신 삼일제약에서 밀고 있고 이미 임상까지 끝낸, 허가까지 받은 레바미피드라고 이쪽에 있는 저만제가 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삼일제약이 압도적 1등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그런 하이루론산 나트륨산의 그런 인공 눈물이 급여가 제외된다면, 보험이 제외된다면 삼일제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매출도 상당히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시각처 허가가 완료 났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고요.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저만학 시장은 빠른 속도로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의 또 다른 이제 CDMO 기업이죠. 위탁 생산 개발 기업인 이제 유니터와 이제 해외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고로 유니터 같은 경우는 이미 프랑스 기업이기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미국,
브라질, 중국의 연구소와 그리고 생산 공장을 이미 두고 있어요. 글로벌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삼일제약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꽤나 커질 수 있다. 다만 염두에 둘 것은 있습니다. 염두에 둘 것은 전환가액이 대략 한 8,000원에서 8,100원 사이에 8,000원에서 대략 한 8,100원 사이에 전환가액이 대략 한 정확히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한 750억 이상 750억 정도의 그런 전환가액이 물려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물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8,000원 이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환가액보다 낮은 주가는 7,700원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 8,000원 이상, 8,100원 이상까지 갈 때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사실 전환사채를 빌려준, 그러니까 사채를 받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8,000원의 전환가액을 받았는데 8,000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9,000원대 이상은 가야지만 전환사채에 대한 그쪽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주가, 현재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분명히 보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기록했고 올해 특히 내년 내후년부터는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최소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의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추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한정, 지금까지는 거의 매출액의 90% 이상, 거의 96%, 97%가 국내 한정, 국내 제약사였는데 이제는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지음으로써 내년부터는 글로벌 제약사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25년까지 미국이라던가 혹은 유럽의 의약품청 EMA 그리고 캐나다 GMP까지 승인을 받을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 2025년부터는 지금의 그런 밸류에이션, 지금의 실적은 사실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저만액에 대한 그런 시장의 장악뿐만 아니라 한국 산도스의 그런 한국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알짜배기를 삼일제약이 좀 많이 가져왔어요. 항우울제라던가 아니면 중추신경계 치료제라던가 불면증 약 대부분 이제 성장성이 좀 높은 뛰어난 그런 제약들이죠. 항우울제, 불면증, 중추신경계 이쪽의 의약품은 성장성이 꾸준히 나오는 의약품입니다. 매출액도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삼일제약에 대한 실적이 작년에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해서 다시금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이제 안과 질환 관련된 약도 삼일제약에서 맡아서 이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안과 질환만큼은 삼일제약이 거의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의 사용 혹은 각종 VR 기기, IT 기기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 성장성도 꽤나 클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그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녹내장 약이라던가 혹은 우울증 약이라던가 아니면 안과 질환 약, 이 삼일제약에 밀고 있는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가 성장성 자체가 시장의 확장성 자체가 꽤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일제약에 대한 분석이었고 안과 질환 그 중에서도 베트남 공장에 따른 그런 것들을 베트남 공장에 증설했다는 그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